병실 창밖으로 떠오르는 햇살이 따스하게 비춰들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늘 그랬듯 맑고 청량했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제 담당이로부터 들은 6개월, 길어야 1년이라는 시한부 선고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기 간암 판정을 받은 그 순간 63년의 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죽음이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 한켠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40년 동안 은행원으로 살면서 수많은 유족들의 재산 상속과 보험금 청구를 도와주었던 제가 정작 제 가족들을 위한 준비는 하나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만났던 수많은 고객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장의 죽음 앞에서 망연자실한 채 눈물 흘리던 유족들, 보험금 한 푼 없어 장례비도 빌려야 했던 가족들, 상속 문제로 형제간의 등을 돌리고 절연하게 된 사람들. 그들의 아픔과 후회가 이제야 저의 현실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밤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제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가족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모든 노하우를 담아 가족들이 제가 없는 미래를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가장 소중한 5가지 비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 증식이나 보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떠난 후에도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황금과도 같은 지혜입니다. 저는 40년 차 은행원 출신 김도윤입니다. 제 나이 이제 63.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갑작스레 찾아온 죽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은행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상속,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의 이야기를 지켜봐 왔습니다. 특히 예기치 못한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가족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한숨, 후회와 절망을 지켜보면서 항상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그토록 많은 조언을 해왔으면서도 제 가족들을 위한 준비는 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먼 이야기라 생각했던 걸까요?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둔 걸까요? 이제야 깨닫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황금과도 같은 조언은 바로 디지털 자산의 정리입니다. 얼마 전 제가 은행에서 맡았던 마지막 상속 관련 업무가 떠오릅니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한 사업가의 부인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관련 모든 자료가 컴퓨터와 휴대폰에 들어 있었지만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던 분이었죠. 도윤 과장님, 남편이 평소에 비밀번호 알려주는 걸 귀찮아했어요. 급하지 않다고 나중에 말해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거래처 연락처도 입금 받을 계좌도 다 남편 휴대폰에 있는데 그분의 사연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우리의 삶과 재산의 상당 부분이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은행 계좌는 물론이고 각종 멤버십 포인트, 마일리지, 암호화폐, 그리고 이메일이나 SNS에 담긴 추억들까지. 이것들은 분명 자산이지만 비밀번호를 모르면 눈앞에 있어도 만질 수 없는 그림의 떡이 되고 맙니다. 병실에 누워 이 이야기를 쓰기 전 저는 가장 먼저 제 아내를 불러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모든 디지털 자산의 목록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은행 계좌들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부터 시작해서 휴대폰 잠금 해제 방법, 이메일 계정, 각종 포인트와 마일리지 적립 계정, 심지어는 자주 들르는 온라인 쇼핑몰 계정까지. 여보, 이건 내가 평소에 자주 쓰는 비밀번호 패턴이야. 대부분 이 방식으로 만들었으니 잊어버리더라도 이걸 응용해 보면 될 거야. 아내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듣기 싫다고 아직 이른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불길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라고요. 디지털 시대에는 이런 정보들이 유산의 일부가 된다고 말입니다. 특히 요즘은 암호화폐나 NFT 같은 디지털 자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은행에서 근무하며 본 가장 안타까운 사례 중 하나는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모아둔 비트코인을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영영 잃어버린 한 주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3억이 넘는 금액이었지만 지갑 비밀키를 찾을 수 없어 그저 허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조언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바로 감정적 유산의 정리입니다. 재산이나 자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그리고 추억입니다. 제가 은행에서 일하며 만난 한 고객은 돌아가신 아버님의 컴퓨터에서 자신들을 향한 영상 편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투병 생활 중에 혼자 틈틈이 촬영해둔 것이었죠. 각자의 생일마다 열어볼 수 있도록 날짜별로 정리해둔 영상들. 그것은 어떤 유산보다도 값진 선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떠나셨지만 우리에겐 아직도 새로운 생일 축하 영상이 남아 있어요. 작년 제 생일에는 아버지의 목소리로 축하를 받았답니다. 그 어떤 선물보다도 소중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곧바로 실천했습니다. 노트북 카메라를 켜고 제 인생에서 가장 진솔한 이야기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우리의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감사한 마음을, 아이들에게는 각자의 탄생과 성장 과정에서 느꼈던 기쁨과 자부심을,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조언들을 담았습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했고, 때로는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하나하나 꺼내놓으면서 이것이야말로 제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조언은 보험금 청구의 실질적 준비입니다. 이것은 제가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유가족들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보험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어느 회사 것인지 모르겠어요. 약관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청구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은 한 주부가 찾아왔을 때 일입니다. 남편이 평소 내가 힘들지 않게 보험은 잘 들어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어디에 청구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와 함께 한 달 넘게 보험 가입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다행히 금융감독원의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모든 보험을 찾아낼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유가족은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원하자마자 제 보험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A 사용지의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꼼꼼히 적어 아내에게 전달했습니다. 가입한 모든 보험사와 상품명, 보험금 청구 가능한 항목들, 각 보험사 담당자 연락처,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 목록, 보험금 지급 예상 금액.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청구하는 과정을 미리 설명해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가 필요하다. 보험사에 먼저 청구해야 한다. 같은 구체적인 순서와 방법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준비가 결코 불길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 가족들이 나중에 겪을 수 있는 혼란과 스트레스를 미리 덜어주는 배려입니다. 실제로 제 아내는 이 서류들을 보면서 오히려 안도했다고 합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은 줄어들었다고 말입니다. 네 번째 조언은 응급 상황을 위한 매뉴얼 작성입니다. 은행에서 일하다 보면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평소에 드시던 약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주치의 선생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잊지 못하는 한 고객이 있습니다. 홀로 사시던 어머니가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평소 복용하던 약 정보를 알지 못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합니다. 그 후 그분은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평소에 관심을 좀 더 가졌더라면.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저는 또 하나의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응급 상황 매뉴얼이라고 이름 붙인 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 목록과 복용량, 주치의와 다니는 병원 정보, 혈액형과 과거 수술 이력, 알레르기 정보, 응급시 연락할 친척들의 연락 추적, 장기 기증 의사 여부, 응급 상황 시 선호하는 치료 방침. 특히 마지막 항목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떤 치료를 원하는지, 어디까지 연명 치료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제 의견을 명확히 적어두었습니다. 이는 가족들이 나중에 겪을 수 있는 죄책감과 혼란을 덜어주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문서의 맨 앞장에는 제 휴대폰 잠금 해제 방법을 적어두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휴대폰 속 정보에 접근하지 못해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급대원들도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 이 매뉴얼을 만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혼란스러운 순간에 의지할 수 있는 안내서라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옆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것처럼 최대한 상세하고 따뜻한 어조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조언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마지막 순간을 위한 준비입니다. 은행에서 일하며 숱하게 보아온 것이 있습니다. 장례 절차를 두고 혼란스러워하는 유가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장례를 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화장을 원하셨을까요? 매장을 원하셨을까요? 이런 고민들 속에서 가족들은 더 큰 상처를 받곤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십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의 장례를 치르고 오신 분이었는데 평소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노래를 장례식에서 틀어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생전에 늘 특정 찬송가를 흥얼거리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노래라도 들려드렸어야 했는데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저는 마지막 순간을 위한 안내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원하는 장례 방식, 화장인지 매장인지의 선택, 수의와 관의 종류, 장례식에서 듣고 싶은 음악, 조문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까지 세세하게 적어두었습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단순한 실무적 지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여기에 제 마지막 바람도 함께 담았습니다. 나의 장례식이 너무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다. 검은 옷도 좋지만
밝은 색 옷을 입고 오셔도 좋다. 조문객들과 함께 내가 좋아하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나의 삶을 기억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꼭 평범한 추모사가 아니어도 좋다. 나와 관련된 재미있는 추억들을 나누어 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5가지 준비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삶을 정리하는 것이고 동시에 남은 이들의 삶을 배려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떠난 후에도 가족들이 겪어야 할 혼란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 아닐까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병실의 창밖으로 석양이 물듭니다. 처음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와는 다른 마음입니다. 두렵고 허망하기보다는 차분하고 담담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준비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5가지 준비를 하면서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가족들과의 더욱 깊어진 대화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던 아내와 자녀들이 이제는 먼저 이런저런 질문을 해옵니다. 아빠, 젊었을 때 꿈은 뭐였어요? 여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세요. 아빠가 은행원이 되기로 한 이유가 궁금해요. 마치 오래된 앨범을 함께 들춰보는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특별한 저녁 식사 자리도 가졌습니다. 제가 항상 가보고 싶었던 레스토랑에서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너무 비싸다, 다음에 가자라며 미뤘을 테지만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남은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웃었고 때로는 눈시울을 붉혔고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떠난 뒤의 이야기들도 자연스럽게 나누었습니다. 슬픔이 아닌 앞으로의 계획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빠가 없어도 우리는 잘 해낼 수 있어요. 아빠가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르쳐 준 대로 하나하나 해나갈게요. 그들의 말에서 저는 제가 해온 준비가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남은 이들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를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그것은 결코 불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 충실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생의 마지막 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들이 제가 없는 시간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두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서류를 정리하고 재산을 나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며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게 하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오늘 밤 저는 또 하나의 영상 편지를 녹화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제 손주들을 위한 이야기를 남기려고 합니다. 비록 제가 그들을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그들이 살아가면서 언젠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필요할 때 이 영상이 그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 끝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